울산국제영화제의 다양한 영화에 대한 시시콜 얘기를 모두 들려드린 영화 수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얼마 전에 개봉한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다 보고 오셨나요? 저는 스포일러를 피하기 위해서 개봉일에 바로 보고 왔는데요. 영화도 재밌었지만 제 마음을 더 뭉클하게 만든 장면이 있었어요. 바로 영화관을 가득 채운 관객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저 혼자나 또는 소수로 영화를 보는 일이 잦았는데 영화관을 가득 채우는 이제 300명의 관객을 보고 나니까 되게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사람이 밀려서 퇴장을 못 하고 있는데도 제가 마냥 좋았습니다. 역시 영화는 극장에서 다 같이 보는 게 최고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올해 베니스 영화제 개막 기자회견에서 봉준호 감독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영화와 그 역사는 쉽게 멈추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는 지나가고 영화는 계속될 것이다. 그 감독님 말씀처럼 전쟁이 일어나도 이제 세계 경제가 휘청거려도 전염병이 휩쓸어도 영사기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올해 울산에서도 새로운 영사기가 돌아가기 시작하죠. 바로 제1회 울산국제영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영사기입니다. 영화의 역사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 울산국제영화제도 영화팬과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울산국제영화제 현장에서 영화수다 진행을 맡은 울산시청자 미디어센터 관객 프로그래머 정혜원. 네, 저는 백인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영화수다는 울산 시청자 미디어센터 관객 프로모분들이 울산 국제영화제 상영작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네, 울산 국제영화제 상영작 중 울산 시청자 미디어센터 관객 프로그래머 분들이 추천하는 영화들을 간단히 소개하고 영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올해 울산국제영화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첫 발을 떼는 영화제로 변화하는 환경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축제를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울산 국제영화제가 주는 의미는 조금 특별한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영화관을 찾기 어려워지면서 문화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도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인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카메라를 돌리고 필름으로 기록하여 이렇게 멋진 영화 한 편을 탄생시켰다는 게 더욱 대단하고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이번 울산국제영화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의 시선을 담은 영화가 상영되고 또 상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17일에 개막식을 보고 왔는데요. 울산에서 이런 커다란 규모의 영화 행사에 개막식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뜻깊었어요. 네, 주위에 영화를 좋아하는 지인이랑 얘기를 하는데 이거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라는 말도 하시더라고요. 아, 네. 저도 사실 이번 울산국제영화제가 저한테는 영화제로는 첫 경험이기 때문에 엄청 설레기도 하고 떨리는 기분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저도 이번 울산.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코너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프로그램 함께 진행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울산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관객 프로그래머를 맡고 계시는 개윤아님, 강정임님, 백인실님 그리고 강경숙님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울산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관객 프로그래머님들이 잘해 주셨는데 네, 오늘 영화수다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씩 포부를 좀 들어봐야 되겠죠. 네, 울산국제영화제 주제가 청년의 시선이니까 자, 제일 젊은 비 개윤아 관객 프로그래머님부터 한번 포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윤아 관객 프로그래머입니다. 네, 우선 제가 막내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네. 우선 매년 옆 동네만 가다가 제 고향에서 이렇게 영화제가 열려서 너무 기쁘고요. 일단 울산의 어떤 모습들을 작품에 녹였는지 그리고 또 이제 국내 베테랑 감독님부터 청소년 감독님들까지 이번 그 작품이 실렸다고 해요. 네, 그래서 어떤 청년들의 시선이 잘 들어가 있는지 네, 두 눈 부릅뜨고 최대한 열심히 다양한 작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서 개최된다는 것도 의미 있지만 또 울산을 담은 영화들이 상영된다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영화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병숙님. 네, 먼저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1회 울산 국제영화제가 이렇게 무사히 열릴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혹시 영화제 공식 트레일러 영상 보셨나요? 서부 영화에서 흘러나오는 배경음악과 역동적인 캐릭터의 움직임들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영화의 주제가 젊은 시선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영화인들의 젊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만들어진 영화들이 어떨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영화제를 울산에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영화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편히 오셔서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림님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관객 프로그래머 강정임입니다.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울산에서 국제영화제가 열린다는 게 너무 설레는 일이고, 우리가 서로 다 알듯이 힘든 시절에 영화를 제작하고 영화제를 개최까지 한다는 건 무척 힘든 상황이셨을 텐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서로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국제영화제 특, 울산시 그리고 영화 감독님, 그다음에 제작 스텝, 배우분들, 그리고 여기 자원봉사 활동가분, 그리고 저희들, 그리고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고, 또 이런 수당의 자리를 만들어주신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도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국제영화제만의 청년의 시선이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실님. 네네. 저는 영화는 사실 그저 그 극장이나 아니면은 집에서 보는 걸로 만족을 했었는데, 이렇게 영화제 참석해 보다 보니 살짝 설레기도 하고 살짝 긴장되기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거기다가 또 오늘은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얘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더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영화제와 함께 기대가 되면서 이 자리가 되게 긴장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야기 잘 들었고요. 오늘 또 어떤 영화 이야기가 이 자리에서 나올지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음악 한 곡 듣고 갈게요. 영화 음악의 거장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엔니오 모리코네 옹이 작곡한 피아니스트의 전설 OST 중 하나인 매직 왈츠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음악은 영화 피안세 전설에 나오는 음악이에요. 폭풍이 몰아쳐서 흔들리는 배 안에서 주인공이 연주를 하는 장면으로 굉장히 유명한 음악입니다. 이 음악을 들으면은 왠지 모르게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런 발을 굴러야 될 것 같은 그런 마법 같은 들뜸이 일어나요. 영화 수다라는 저희 프로그램과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 들어도 역시 좋네요, 음악이. 다들 살짝씩 긴장을 하신 것 같은데 음악 한 곡 듣고 나니까 그래도 그 긴장된 마음이 조금씩 풀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는 본격적인 영화 스토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혜원님께서 픽하신 영화는 어떤 것인지 간략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7일이죠. 개막식과 함께 하얀 요새라는 개막작을 보고 왔습니다. 이 하얀 요새는 사라예보, 그 보스니아의 수도인 그 도시를 배경으로 일어나는 신분이 다른 두 청춘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에요.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이번 울산 국제영화제로 첫 상영을 하는 영화라서 좀 더 집중해서 이제 영화를 봤습니다. 그러면 하얀 요새는 어떤 분들에게 좀 추천할 만한 영화인가요? 하얀 요새 두 인물의 관계를 아주 쉽게 요약하자면 보스니아판 로미오과 줄리엣 정도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영화가 제 인상 깊었던 거는 단순히 두 인물의 사랑을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 즉 보스니아의 역사도 좀 비춰주더라고요. 그 사라예보 하면은 그 사라예보 사건으로 1차 세계 대전에 도화선이 되었던 도시로 되게 유명한데 그 이후로도 보스니아 내전을 겪는 등 되게 아픈 사건이 많이 일어난 도시예요. 그렇게 이제 그 상처로부터 회복되어가는 도시 위에서 신분이 판이하게 다른 두 청춘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고 또 지속하는지를 거칠게 화면으로 포착해낸 작품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스니아나 동유럽 쪽의 역사에 좀 관심이 있거나 또는 불가능한 사랑에 도전하는 영화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에게 저는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네요. 아, 네. 정님님께서는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저도 보진 못했는데 트레일러 영상은 제가 봤거든요. 그 회원님 말씀처럼 발전하고 있는 그 보스니아의 모습 그리고 그 벽돌집이 그대로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제가 봤는데 그 하얀 요새가 그 아파트 단지가 아닌가. 그래서 그 비교되는 영상을 통해서 그 비교되는 주인공 상황이 다른 두 주인공을 보여주면서 사랑의 이야기라고 하니까 어떻게 풀어 나갈까 궁금하긴 했었어요. 저도 다음에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 네, 혜원님의 첫 영화 스타 잘 들었고요. 네, 오늘 패널로 참석해주신 관객 프로그래머 중에서 제일 맏언니시죠. 네. 우리 든든한 맏언니 정임님께서 오늘 영화 스타를 위해 2편이나 영화를 보셨다고 하던데 어떤 영화 보셨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방 소개받은 강정임입니다. 저는 위프 파운데이션 에피소드 1하고 보고요. 영화학교 기획전을 봤습니다. 영화과 기획전 저도 되게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봤던 작품이네요. 예. 그럼 우선 위프 파운데이션이 뭔지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위프 파운데이션은 울산 국제영화제의 제작 지원 사업으로 영화를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제작 지원 사업으로 만들어진 영화들을 의미합니다. 특히 위프 파운데이션은 울산 국제영화제의 주제와 컨셉인 청년의 시선을 가장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섹션으로 영화의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단편 영화 모음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위프 파운데이션 에피소드 1에서 상영한 아시다비, 숨, 무흘골, 푸르던 작품별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프 파운데이션 에피소드 1은 4편의 영화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화인 아시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타비는 내로남불이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 성어입니다.
불법 주택 청약 적발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영화고요. 울산에서 제작되어진 영화라서 울산 시민이라면 더 재밌게 느낄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이제 주제는 가족을 위해서 더한 악행도 스스럼 없이 저행하는 그 인간의 욕망에 대한 영화입니다. 두 번째 영화 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숨은 꿈을 향한 간절함과 절실함,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 대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또 노력을 강요당하는 사회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GV에서 감독이 이 영화는 괴기 장르 영화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영화를 보니까 블랙 코미디, 호러, 또 심리 영화적인 요소가 잘 버무려져서 제게도 좋다는 느낌으로 와닿았습니다. 다양한 장르가 복합적으로 잘 어우러져 있어서 영화 장르의 무한한 미래를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영화 물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영화가 많아서 이제 호러 장르를 빌려가지고 주인공의 두려움을 투영한 영화입니다. 그 사운드, 조명, 화면 이런 게 이제 정말 긴장감을 줘가지고 제가 원래 호러 영화를 못 보거든요. 보는 내내 긴장을 해가지고 이 나이에 눈을 가리고 어떤 영화입니다. 이제 영화는 주인공의 두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영화였습니다. 주제에 키워드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영화에 대해서 다 얘기해 버리는 거니까 영화를 봐주세요. 이제 네 번째 영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푸르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푸르던은 어린이 성장 영화라고 감독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제가 봤을 때 어린이들을 잘 관찰하고 만들어 주셔가지고 더 재미있었다. 그리고 또 어린이 배우가 너무 열연을 해서 너무 귀여운 영화였어요. 예.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은 많기 때문에 긴장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그 미프 파운데이션 에피소드 1에서 보셨던 네 작품 중에 꼭 한 편을 골라서 추천하신다면 어떤 작품을 추천하시고 싶나요? 저 정말 네 편 다 너무 좋았어요. 그렇지만 젊은이 마음으로 저는 숨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여러 장르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기괴 장르 영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정말 신선하고 세련된 느낌이셨어요. 여러분 젊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시선은 울산 국제어제 슬로건을 잘 반영해 주신 추천이 네, 아닐까 예. 싶네요. 그 영화 제 매력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영화를 보는 것도 있지만 또 집이 풍성한 집이도 굉장히 매력 포인트잖아요. 네, 그 보신 두 작품 모두 지비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네. 혹시 지비를 미처 참관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저도 GV 좋아해서 이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보고 나서 이렇게 저에게 뒤통수를 칠 줄은 저는 감독님들하고 대화를 해서 영화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서 GV를 좋아하고요. 이프 파운데이션에서도 이제 감독님들이 이제 자신 영화에 대해서 제작 의도와 뭐 생각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이런 걸 들으면 이렇게 좋은 영화를 만든 감독님들이 제 친구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영화를 잘 이해하고 또 영화에 대한 마음이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서 더 좋아하는데 그 간단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스포일러 정말 중요하죠. 예, 중요하죠. 네, 그러면은
이제 정희님이 보신 또 다른 섹션인 영어학교 기획전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게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영화학교 기획전은 울산국제영화제가 세계 유수의 영화학교를 초대해서 영화를 감상하는 특별전입니다. 올해는 프랑스의 국립영화학교 페미스가 주빈 영화학교로 초대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엘리트 교육기관이고 또 유서 깊은 학교라고 합니다. 미국 중심의 세계 영화학교 판도에서 상위권으로 인정받는 페미스는 연출, 촬영, 사운드, 미술, 편집 전 분야에서 프랑스 영화 미학을 주도하는 영화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최근 페미스의 경향과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단편 영화 5편을 소개하고 또 온라인으로 감독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예. 프랑스어 5종가 줄리아 듀크루너 감독도 페미스 출신. 예. 올해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신 그 감독이 네. 졸업을 하셨다니 정말 대단한 학교인 것 같습니다. 예, 영화 수준도 좀 저도 상당하다, 구성도 좋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이번에 영화 단편 5편은 내용이 퀘어, 성장, 부조리, 인권 이런 다양한 주제를 가진 영화들이 초대되었고 또 현지 감독들과의 줌을 통한 GV를 진행되었는데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프랑스 시간이 밤 12시쯤 된 것 같은데 저희는 그때 한 6시였거든요. 근데 그분도 피곤하시지만 저희는 즐거운 마음으로 지구했죠. 이제 그분들은 말씀이 이제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좀 되게 진지하시고 또 이렇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한번 참여하지 못하고 GV조차 줌으로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다고는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어쨌든 소통이 되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무척 기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희님께서 보신 영화를 이런 분들에게 추천한다면? 저는 이번에 영화학교 기획전 중에서 저는 갈릴리의 사랑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어떤 영화였냐면 스포는 할 수 없고 요즘같이 이렇게 저희는 디지털 시대잖아요. 근데 거기 영화에 나오는 배경에서는 악습의 영향으로 억압받으며 살아가는 여성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감독이 16mm로 찍었다고 특별히 부연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영화가 좀 매끄럽지 않았죠, 화면이. 근데 이제 그런 영화를 보면서 관습의 굴레를 뛰어넘어서 용감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마지막 장면에 주인공이 음악을 틀고 춤을 추는 장면이 제게는 너무 아름답고 자유롭게 느껴졌어요. 자유를 갈망하는 여성분들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정임님 아까 숨이 되게 인상 깊게 남은 영화랑 하셨는데 네, 예. 표현할 노래 한 곡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영화 푸르던을 보고 요게 좀 따뜻하고 귀여운 이미지가 좋았고 거기에 맞춰서 저는 김광민의 학교 가는 길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전 처음 듣는 노래인데 그래도 되게 궁금해지네요. 예, 좋아요. 그러면은 김광민의 학교 가는 길 듣고 오겠습니다.
다음은 유나님이 보내주신 영화들에 대해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개윤아님 어떤 영화 보셨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홍성은 감독님의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모든 이 국제영화제 이번 모든 작품들이 생각보다 빨리 매진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취소표가 남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네, 영화제에 가면 네,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죠. 네, 혼자 사는 사람들 영화도 집이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집이 현장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일단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처음에 제작하시게 된 계기가 관심 있던 소재로 어떻게 이걸 조합해서 영화를 만들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영화 속의 설정이 너무 디테일해서 이제 감독님의 어떤 경험인가 그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네 그건 아니었던 걸로 네 그런 건 아니었던 걸로 네 그래서 이제 감독님께서 뭔가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 굉장히 많으셨대요. 근데 이 생각을 나 혼자만 하고 있는 것인가? 근데 그건 아닐 것 같다. 그렇다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영화를 통해 함께 대화해 보고 싶다. 네, 이런 마음으로 영화를 제작하셨다고 하네요. 네. 네. 그럼 유나님은 이 영화를 어떤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사실 요새 뭐 고독사 그리고 1인 가구 이런 소재들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외로우신 분들 그리고 혼자 살고 계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위로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이제 제가 관객분들 중에 일부분이 나가시면서 대화하는 거를 잠깐 우연히 듣게 됐는데 주인공의 그 감정과 상황에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중간에 너무 눈물이 나셔서 화장실에 다녀오시기도 했다고 네 그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조금 외로움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조금 지침이 있으신 분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나님의 영화 수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본 영화인 닌자 베이비에 대해서 네,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영화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디자이너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고 유도를 배우면서 자유롭게 사는 라켈의 일상이 그려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달라지는 모습을 의심스러워하던 룸메이트가 임신 테스트를 해보라는 얘기를 듣고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모든 생활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여기서 생활이 달라지는 거를 넘어서서 더 큰 문제는 라켈이 엄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라켈은 이 상황이 혼란스럽기만 해서 얼른 임신 중단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던 사이에 그 법적으로 6개월 이상이 된 아이는 임신 중단을 할 수 없다는 산부인과 의사의 말에 따라서 일단은 출산을 결정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6개월 동안 존재를 나타나지 않다가 임신 중단을 하려던 그때야 이제 엄마에게 모습을 드러낸 그 아이를 라켈은 닌자 베이비라는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름으로 결국엔 태명인 거였거든요. 네, 이제 그때부터 라켈은 이제 출산을 해야 되는데 아빠는 아이를 원하지 않고 키울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다음 복잡한 신경들이 드러날 때마다 아이 뱃속에는 아기가 아닌 이제 실존해 있는 아이처럼 닌자 베이비가 이렇게 계속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뱃속에 있는 아이의 시선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의 문제, 출산, 임신, 그다음에 책임, 양육, 입양 등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좀 코믹한 요소로 얘기를 풀어 나갔거든요. 그래서 복잡하고 진지하기만 할 것 같은 영화였지만 조금 더 좀 재밌는 요소를
이제 플러스를 시켜서 조금 더 그러니까 조금 더 가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나 생각할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그 아기를 임신했지만 밝힐 수 없다는 뜻에서 닌자 베이비라는 제목이 붙은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었고요. 6개월 그 임신 6개월 때야 이제 임신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 동안에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음흉하고 이렇게 어두운 곳에 숨어 있는 것처럼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존재라는 뜻에서 닌자 베이비라고 불렀습니다. 아, 네. 제목의 뜻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런 네, 저도 사실 그래서 닌자 베이비라고 하길래 무슨 닌자 시리즈의 영화인가 나 이런 영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고 처음에 봤던 영화입니다. 네. 인실님도 예상치 못한 영화를 선택하신 거네요. 네, 뭐 보고 싶은 영화는 따로 있었었는데 어려웠어요. 네, 선택을 못해서. 네, 그- 그래도 사실 보고 난 다음에 너무 잘 봤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 예상치 못한 영화를 보게 됐는데 그게 되게 좋은 영화인 것도 네. 영화제에서만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네, 경험이라고 초감이 생각합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런 인실이 아까 굉장히 길게 영화 설명해 주셨는데 네네. 이 영화에 대한 느낌 좀 복합적인 걸 많이 느꼈던 영화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영화가 노르웨이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노르웨이라고 하면은 알기에는 그 잘 사는 나라이고 그러면 또 이제 유럽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뭔가 생각하는 것도 이질적으로 많이 다를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를 받아들이는 모습 그런 것도 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화를 보는 동안 느껴진 것은 그들이 쓰는 말이 다를 뿐 우리들이 하는 고민, 생각 그런 것들이 다 비슷하다는 것 조금 느낄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역시 문제는 어느 나라를 가도 되게 보편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그럼 마지막으로 인실님이 이 영화를 누군가에 추천한다면 어떤 분에게 추천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이번 영화제가 이제 청년들에 대한 얘기들, 고민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도 아직 결혼이나 출산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 좀 젊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예상치 못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얘기들을 다룬 영화들이 종종 있었다고 기억을 하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이제 영화 내용을 보면은 당사자인 엄마가 이제 당사자는 엄마 입장이 아닌 사회적인 이제 통념으로 애를 가졌으면 낳아야지,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영화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영화는 좀 스포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엄마는 아이 양육을 포기를 하고 아빠에게 아이 이제 양육을 맡기고 자기 길을 찾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엄마도 엄마로서의 삶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 한 사람으로의 삶, 그다음에 한 여자로서의 삶이 있기 때문에 엄마로서의 의무와 책임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의 좀 길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다르게 좀 표현하는 것 같아서 젊은 분들이 뭐 결혼하고 애 낳기 전에 한번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일 것 같습니다. 닌자 베이비도 청년의 시선이라는 울산국제영화제 슬로건에 되게 어울리는 영화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프로그래머 분들이 영화 선정을 되게 잘 하셨나 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인실님은 닌자 베이비에 어울리는 노래 한 곡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처음에는 제목이 사실 워낙 강렬해서 뭐 닌자 시리즈의 영화를 하나 골라야 되나 그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는 확실히 마음이 바뀌어서 제가 선정한 곡은 루퍼스 웨인라이트의 슈퍼메이어 로스트 인 타이어 같은입니다. 이 곡은 그 영화 툴리라는 영화에 삽입된 곡이고요. 혹시 보신 분들은 네 영화가 저도 사실 한 아이들의 엄마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육아에 관한 얘기, 임신에 관한 얘기, 출산에 관한 얘기가 어쩔 수 없이 관심이 가져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툴리라는 영화도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이에 관한 영화인데 툴리 안에서도 이제 끊임없이 반복되는 육아와의 전쟁이 펼쳐지는 그 장면에서 나오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툴리 보는 동안에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고, 그래서 이 노래를 잘 몰랐다가 어렵게 찾아냈습니다. 네, 영화를 플레이하고 다시 음악 검색을 해서 네, 어렵게 검색을 해서 찾은 영화거든요. 네, 같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루퍼스 웨인라이트의 슈퍼메이어 로스트 인 타이거 같은입니다. Against your broken down smiles. Believe me when I tell you I have no place to roam but to go where the wildflowers grow and the stone gardens bloom and the stone gardens bloom. You walk me through the tear garden. Won't you walk me through it all, darling? Doesn't matter if it's raining, we'll get to the other side of town. 네, 여러분은 지금 울산국제영화제 영화수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2부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저희 있는 이 공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은 공개 방송으로 녹화를 하고 있는 이곳은 울산국제영화제 메이 상영관인 메가박스 성남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보이고요. 체험하실 수 있는 시설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찾아가는 미디어 체험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요. 오늘 영화수다 종료 후 16시부터 20시까지, 그리고 내일인 21일 월요일에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 이곳에 와서 다양한 체험들, 미디어 체험들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울산시청 미디어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부터 교육, 장비 대여까지 미디어와 관련된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 중이니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대되는 사용작 수다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경숙님입니다. 네, 강경숙님. 네, 드디어 제 순서가 왔네요. 네. 저는 아직 아쉽게도 울산국제영화제 영화를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영화 수다 종료 후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라는 영화와 21일 날 세자마라는 영화를 볼 예정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는 제가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시민평론단을 활동하면서 한 번 본 작품이에요. 이 독립영화의 개성과 미덕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또 상당히 웃긴 작품이랍니다. 네, 경수님 어떤 이유로 이 영화를 선정하셨나요? 네,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고 물었을 때 20대에는 고민도 없이 돈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회 초년생에게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의 필수 수단인 돈이 있어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뭐 지금은 다르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한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감독님은 어떠한 시선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줄지 굉장히 궁금하고 그래서 설렘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전 이 영화를 한 번 봤는데 또 보고 싶어서 저도 예매를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리고 또 정인님께서도 이 영화를 선택하셨다고 하셨는데 정인님 어떤 이유로 이 영화를 선택하셨나요? 트레일러를 이제 봤는데 그 마지막에 여자 주인공이 이불에 이렇게 누워 있는 장면이었었는데 얼굴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회원님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영화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제 추천을 따라 보시게 된 거군요. 네. 박성열 감독님 저한테 홍보비라도 드려야 되는 게 아닌지. 그럼 이제 다시 경수님에게 넘어가서 또 다른 작품인 세 자매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목 그대로 세자매의 이야기인데요. 어린 시절 가정 폭력에 시달렸지만 성인이 되어 아무렇지 않은 척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세자매는 아버지의 생일을 맞아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껏 풀지 못했던 부모에게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었던 문제적 자매들이 폭발을 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영화인데요. 김선영, 문소리, 장윤주 세 배우들의 연기력이 대단한 영화입니다. 어느 가족이나 사연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고요. 그 원인 제공자에 대한 솔직한 심정과 그리고 그 부분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반영이 되는지 보여줌으로써 공감을 넘어서 경각심을 주는 영화입니다. 세 자매도 제 기억으로 최근에 정식 개봉 한번 했었죠. 네. 그래서 저는 선택을 하지 않았던 영화인데 그럼 경수님께서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와 세 자매를 어떤 분들께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두 영화를 보면서 보니까 두 영화 모두가 지금 현실에 있을 법한 가족들의 이야기들이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가족 간의 인간관계에 피로감이 있으시다면 다양한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나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 그런 위로를 받고 싶고 공감받기에 좋은 영화일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질문 있는 분들 계시나요? 네, 경숙님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1부에서 정림님께서 이야기해주신 위프 파운데이션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위프 파운데이션은 회차별로 총 8회가 열리는데요. 그 중에서 1회차는 정림님이 보셨고 7회차는 유나님이 보실 예정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네, 유나님이 보실 위프 파운데이션 영화 짧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보게 되는 위프 파운데이션 에피소드 7의 영화는 블랭크, 황금마차 떠났다, 엄마의 선물, 여름 그날, 나방의 궤적 이렇게 총 5편의 영화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도 저는 울산의 아름다운 풍경이 담긴 황금마차 떠났다라는 작품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위브 파운데이션 에피소드 7은 저도 예매를 했거든요. 근데 다른 분이 이렇게 소개해 주시니까 되게 편하네요. 아까 유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황금마차 떠났다의 경우는
울산 로케이션으로 했다고 들었는데요. 여기에 좀 더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선 이 영화는 그 군부대를 울산에서 이제 다니신 감독님이 직접 네, 카메라를 잡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배경 자체가 그 익숙한 그 태안강 대나무 숲, 네, 여기가 이제 배경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출연하신 배우분들의 이제 인터뷰 영상을 제가 봤었었는데 본인이 이때까지 촬영했던 작품 중에 가장 아름다운 로케이션이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감독님도 이제 제대 후에 오랜만에 이제 오게 됐는데 울산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많구나. 이게 리스트를 이렇게 뺄 수밖에 없었던. 왜냐하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사실 저희는 울산 노잼 도시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너무 재밌고 아름다운 공간이 많았다고 감독님이 아주 극찬을 하셨습니다. 네. 보통 군대 전역하고 나면은 자기 근무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는 게 보통인데 이렇게 돌아오셔가지고 영화도 만드시고 립서비스까지 잘해주시다니 네. 꼭 봐야겠네요. 네, 유나님이 보실 파운데이션 세븐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혹시 사전 예매를 못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영화 15분 전에 취소표가 발생하면 현장으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오셔서 미디어 체험도 하시고 영화도 보시면서 영화제를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울산 국제 영화제가 끝나도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봄날 극장이라는 독립영화 극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올해 12월은 크리스마스라서 상영을 하지 않지만 다음 내년 1월부터 또다시 시작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울산국제영화제 네, 다양한 영화들에 대한 관객 프로그래머 시시콜콜한 이야기 저희가 모두 전해드리는 영화수다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임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1번인가요? 제가 좋았던 점들을 이렇게 여러분하고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요. 역시 이제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나누니까 더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자리 내주셔가지고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앞으로 울산 국제영화제가 더 관심과 사랑으로 더 커 나가길 응원합니다. 예, 네. 네, 유나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시작은 미미했지만 앞으로 갈수록 창대해질 이 세계적인 영화제 네, 이런 무대 한 파트를 맡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사실 이게 라이브로 지금 진행되는 거여가지고 저뿐만 아니고 모두 다 엄청 긴장해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 편안하게 네, 재밌게 대화하면서 즐겁게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산국제영화제 앞으로도 많은 작품들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현장 예매 네, 성공하셔서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경숙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부끄럽고 또 너무 떨렸는데요. 영화로 수다를 떨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몰랐네요.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즐기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영화 수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울산국제영화제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감상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인실님. 네, 오늘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제가 직접 본 영화는 한 편이지만 한 10편 이상의 영화를 같이 본 느낌이 듭니다. 네, 그만큼 재미있게 얘기를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진짜 말 그대로 수다를 열심히 떨고 가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영화라고 하는 게 각자의 느낌대로만 뭐 보고 느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다른 시선으로 조금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좋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시간이나 기회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영화를 본 듯한 느낌에서 그치시면 안 되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울산국제영화제 관객 수 한 명 더 늘려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주시고 이제 함께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울산에서 이런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는 자리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되게 감격스러워요. 저는 다양성 영화를 보기 위해서 항상 부산까지 가가지고 불과 저번 주에도 가서 영화를 보고 왔거든요. 네, 부산까지 갈 필요 없이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감격스럽고 또 그 감격스러운 첫해 영화제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하나의 프로그램 진행했다는 것도 정말 뜻깊습니다. 오늘 영화 수다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할 테지만 저희가 시민 리뷰어라는 역할로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영화를 보고 작성한 리뷰가 아마 울산국제영화제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될 거예요. 다들 내 글을 별로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음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쓴 거는 읽어야 또 영화제가 커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많이 읽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이제 울산시청과 미디어센터에서 열리는 봄날 극장에도 좋은 영화 많이 상영하니까 꾸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1시간 정도 저희 프로그램 진행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음악 한 곡 더 듣고 진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프닝이 아니고 오늘 클로징 음악은 제가 특별히 직접 선정했는데요. 되게 유명한 영화죠. 시네마 천국의 OST 시네마 파라디소 마지막으로 듣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수다 진행의 정혜원 네, 백인실, 기술의 이창수, 그리고 관객 프로그래머 강정임, 강경수, 네, 개윤아. 백인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